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5년 7월 21일, 오늘 발표는 도진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 제가 일단 준비를 했고요. 아마, 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가장 최신 느낌보다는 좀 전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좀 영상을 찍는 게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 게 약간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일단 미 장시든 국내 장시든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숨고르는 중에 있다. 특히 국내장은 좀 그런 경이 강한 느낌이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번 슬라이드 내용, 발표 내용도 일부인데,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미국의 그 달러 패권, 즉 그 채권 관련해서 수요가 좀 감소됨에 따라 채권 금리가 오르는 등 좀 미국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서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좀몇 가지 개념 정의차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가장 뉴스에 크게 좀 들리는 게 바로 GNX 액트가 최종적으로 통과됐다고 했죠.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좀 전에 준비한 시점이어서 좀 뒤쪽에 제가 따로 뉴스 기사를 따로 또 다루는데요. 일단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밑에 보면 말씀하실 때 이게 써 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테더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기업 중 하나인 서클이라고 거기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게 있는데 현재 이제 두 군데가 지금 메인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스테이블 코인당 이제 1달러에 이제 페그라는 개념을 써요. 페그. 페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페깅이 뭐 예전에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예전에 금태환 제도처럼 1달러 일정 금액의 달러를 금태환, 금으로 이제 해서 교환해주겠다. 우리가 이 가치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약속처럼 일단 이 1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여기서 1달러에 이제 패깅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가치를 연동시킨다. 그래서 연동시켜서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이 패깅이라는 개념이 일단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미 살펴봤듯이 금태환제도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때 한창 이제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이제 그 달러를 전부 바꿔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떤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제 미국도 결국엔 금태환의 그 스포기를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관계로 일단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지니어스 액트의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가치로서의 어떤 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정 자산으로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유가 증권이가 됐든 아니면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담보로서 우리가 어떤 신용을 또 일으킨다거나 뭐 빌린다거나 돈을 빌린다거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이 지니스 섹트는 정확하게 이 달러 자산으로만 딱 한정해서 특정 달러 자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실물 달러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인데 단기채 위주로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1년 몇 개월 정도까지 딱 끊어서 그 단기 채권의 달러까지만 명확하게 담보를 향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달러 자산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이 있는 만큼만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발행량에 해당하는 담보 자산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엄격하게 규정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달러 자산의 수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도 이 달러를 활용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에 앞서서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미 지금 실질적으로도 많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죠. 우리 생활에서도 지금 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결제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그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시세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세에 따라 이제 그 해당되는 가치의 코인이 차감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네, 현금 자산을 취득해서 실생활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동성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신용카드의 거래인데, 이, 네, 이 규모에 지금 많이 이미 추격을 많이 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현금 자산의 대체 수요로서도 이미 이제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단 어떤 금융 시스템을 어떤 이제 좀 약간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좀 차별화된 이제 다른 느낌의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약점이 당연히 존재하죠. 약점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관련해서 뭐 뱅크런, 코인런 약간 이런 느낌의 몇 가지 리스크 상황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네 가지 뭐 금융이라던가 보안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일단 플랫폼으로서의 보안과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바가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어떤 모든 아직 지금 실생활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 잠재적인 어떤 위험 리스크 관련해서는 아직 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가 차후에 좀 더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있어서도 약간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단 이미 고객이 맡긴 돈을 과연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그 돈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묶어두고 뭐 관리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미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더 엄밀하게 제시를 해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을 줄이고 좀 더 활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방향이 전개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테더나 이제 서클 위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어떤 사업체로서 이것들을 발행해서 뭔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선점한 자 있고 거기에 이제 추격해서 같이 이렇게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또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왜 이게 기존의 달러가 이미 있으면 달러와 유사한 이제 다른 신용 화폐들이 존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스테이블을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일단 자신의 이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목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서의 그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장점들이 또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장점을 보면 이제 오른쪽에 좀 살펴보시면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일단 그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일단 기존의 어떤 화폐들은 국경을 넘어들 때마다 어떤 송금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취급, 또 환전을 한다면 환전 수수료가 또 들겠고요. 그리고 어떤 제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이관하려고 할 때에는 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돈을 이체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어떤 데서 보면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각 국가의 어떤 세금과도 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로 이제 좀 엮여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제약들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이란 자체가 어떤 특정 국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특히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그 부담 없이 아주 자유롭게 이제 이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죠. 이제 특정 국가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 꼭 달러처럼, 뭐, 전 세계의 유동성이 다 공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기존 화폐 대비 확실한 장점들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를 정확하게 1대1로 매칭해서 정확한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예를 들어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운영회사들은 그 국채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고객들의 자산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자나 다른 부수적인 수익 활동도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저번에 이제 이미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던 건데요. 저번 시간 이제 발표 드렸을 땐 이미 이제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상원 의원을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거의 이번 주였죠? 네, 하원 통과하고 지금 대통령 선언까지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다음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18일에 이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죠. 이제 하원 의원을 통과하고 지니스 액트 법안이 그리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한 절차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물론 통과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몇 번의 부결의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재협의를 하고 또 투표하고. 제가 이 투표 과정을 정확한 시스템은 좀 정확히 좀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과정이 계속 그 통과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간 제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몇 번 계속 부결이 났는데 그 부결표가 뭐 4표가 됐다가 3표가 됐다가 2표가 됐다가 결국은 계속 그 부결될 때마다 그 의원들 다시 모여서 특히 반대표를 아마 던진 사람들 모였겠죠.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협의를 거치면서 다시 투표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확실히 기존의 카르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존의 금융 패권을 쥐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그런 세력들에서는 확실히 이 지네스 법안이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은 그 자신들의 원래 기존에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특히 이제 보안과 여러 가지 안정적인 절차를 이미 이렇게 플랫폼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수수료라던가 다른 이제 그 뭐 이자 마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운다는 게 그리 탐탁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카르텔과 이제 그 좀 약간의 그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저지하기 위한 어떤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반대 통과 이게 계속 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가 일어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번 이제 7월 4일, 네, 여기 7월 4일 써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절, 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어. 이제 트럼프가 그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이제 했던 이제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물론 그때는 아직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던가 감세 법안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된 거 다 이제 앞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트럼프는 자신 있게 우리의 시장은 문제 없다. 앞으로도 증시는 최고의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며 올라갈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자신감을 찬 어떤 연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트럼프가 바로 그 연설 이후에 이제 감산이 금방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산이 또 빨리 통과가 됐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 감산이 통과된 이후에 일단 증시의 움직임이 좀 과거에 그 선례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2주 전 정도쯤에 이미 이제 감사 통과 이후에 이제 지금 오르고 있는 이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이거 하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지금 뭐 20년, 1920년대부터 64년, 82년 쭉 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25년까지 해서, 이제 25년은 놓고 보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1987년이라던가 2017년대 보면 네, 감세가 통과 이후에는 모두 증시가 올랐던 선례가 있죠. 이건 물론 이제 좀 명확한 메커니즘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라서 특히 지금의 트럼프 2기 때와 좀 많은 부분에서 성향도 지도자의 성향도 비슷한 거고 이제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일관성도 어느 정도 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주목해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둘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제 감산이 통과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역시나 이제 증시는 모두 우상향을 기록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외에도 이제 부채 한도도 증액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감산할 때 여러 가지 법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지니스 액트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는 유동성이 추가로 또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이 일관되게 또 이렇게 견지되어 시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신호들을 보여주면서 네, 트럼프의 정책에 관련해서 역시 주의 깊게 이 정책에 일치되는 시장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의 증시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가장 어, 키 키 핵심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부채 한도부터 그리고 이제 감산이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법인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세금이 감면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월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새 월급이 상승함으로써 이제 소비력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소비력에 의해서 이제 증시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네,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선순환을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감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면 네, 당연히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법인 세제 혜택으로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법인세 절감으로 인해서 뭐 R&D 비용이라던가 다른 투자라던가 이제 기업들이 그 어떤 투자나 R&D 그 R&D에 활발하게 더 투입을 함으로써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업종의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고 뭐 AI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되는 내용이 될 수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설이라든가 제조시설 이런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용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의미면 이제 증시에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세 공제보다도 좀 더 그 공제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 지원금.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원래부터 좀 잘 좋았었던 이제 업종들, 대표적으로 이제 국방 관련된 업종이라던가 이제 국경,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더 수혜를 잇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전기차 축소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예전에도 테슬라와 머스크에 관련돼서도 좀 여러 몇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복지는 조금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네, 약간 염려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좀, 네, 선별해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눈앞에 다가오는 이제 이슈가 이제 관세 이슈죠. 네, 관세 이슈가 원래는 4월 달에도 이미 한번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7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8월 1일 이제 발효를 예정으로 두고 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확실히 이제 여러 나라들과 이제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모든 나라를 상대해서 효과적인 관세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심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뭐 어느 정도 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미국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좀 가이드라인이 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긴 한데 어쨌든 10%부터 이제 70%이 레인지 사이에 다양한 관세들을 각 나라별로 그냥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통보된 관세가 좀 자세히 보면 밑에 표를 보면 뭐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개 나라가 있는데 뭐 알제리부터 이라크, 리비아부터 브라질까지 쭉 있는데 이게 기존에 4월 2일 때 한번 발표했던 관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최근 8월 1일 날 이제 이미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의 그 관세를 통보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일본은 원래 4월 2일 때는 24%였다가 8월 1일 때 25%가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 뭔가 그냥 그 나라에 가장 가까운 숫자 하나에 그냥 맞춰가지고 30, 25, 뭐 10, 이렇게 맞춰서 가장 가까운 숫자에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간 때려버리는 약간 뭐랄까 좀 진짜
좀 진짜 좀 이유를 찾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선이상 뭔가 그냥 일관된 수치로 그냥 대충 때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여러 예를 들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이제 10%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무역에서 큰 불균형이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관세를 받았죠. 하지만 이게 50%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런 이변인데, 여기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이제 끼어 있어서, 이제 브라질 현재 대통령이 룰라고, 전 대통령이 지네 소바르? 좀 정확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현 룰라 대통령이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고,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 현 룰라 대통령이 어떤 그런 성향이 지금 트럼프와 좀 맞지 않는 성향, 그리고 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와 좀 맞는 성향인 사람이었고, 이제 과거에도 트럼프가 뭐 이제 좀 위대한, 이제 당신은 저와 동일한 뭐 고난을 겪은 뭐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칭찬을 오가고 막 좀 친분이 있었던 상태였고, 룰라 대통령은 전 그 브라질 대통령과 완전 정치적인 앙숙 관계, 좀 진짜 라이벌이자 앙숙 관계인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의 영향인지 아마 50%로 올랐다는 이제 좀 생각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명목상 이유가 또 나와 있는데 네, 명목상 이유는 현재 룰라 대통령이 지금 이제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이겨서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뭔가 너희들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네, 결국은 좀 갖다 붙이기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좀 탄압하고 있다. 뭐, 약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뭐, 그러니 너희들은 나쁜 놈이니까 50%, 막, 약간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되긴 했지만, 네,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이제 전에 받았던 관세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된 숫자로서 그냥 서한으로서 그냥 통보해버리는 방식으로 현재 관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증세 한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돈을 풀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세안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더욱더 돈이 공급되고, 결국은 이제 뭐 법인세 완화는 이제 규제 완화에도 해당되고, 이제 뭐 반도체 그 지원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결국 이게 다 또 뭐 지니스 액트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결국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유동성도 인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페주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도 일단 저희가 금융이나 핀테크 관련해서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난 만큼 수수료가 늘어나고 수수료가 늘어난 만큼 이자 수익 내지 수수료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대표적인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선순환으로서 계속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로빈후드가 좀 눈에 띄는 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로빈후드가 전에는 이제 유동성, 개인들의 유동성에 의해서도 많이 늘어난 그 투자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혜도 있었지만, 역시나 이제 로빈후드 자체가 이제 코인이 아니지 토큰, 이제 조금 코인이랑 느낌은 좀 다른데, 이제 토큰화 이슈, 코인도 있지만 토큰화 이슈, 토큰화 주식 약간 이런 거래로서 좀 이제 주식 거래를 좀더 전자화하는 약간 어떤 그런 것도 또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랙락이나 다른 기존의 기업들도 같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기존 금융주, 이제 금융회사들, 은행이라던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이제 달러 그리고 기존의 금융 플랫폼만 가지고 만족해서 거기에만 안주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도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그 거래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계속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들도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 활용해서 결국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둘 다 약간 결국 둘 다 취급해서 결국은 경제해 나가는 약간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건 마치 예전에 이제 구글이 이제 원래는 광고 시장을 독점하다가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제 AI 특히 오픈 AI 같은 이제 친생 AI 테크놀로지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니까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AI 기능 활성화로 인해서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죠. 만약 광고 시장을 포기하고 AI를 할 거냐, 아니면
AI를 하지 않고 끝까지 광고 시장을 지킬 거냐. 약간 구글의 딜레마처럼 어떤 데서 보면 전통 금융 강자들도 어떤 데서 보면 우리가 달러와 이 금융 시스템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지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그냥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혜를 노릴 것이냐, 경쟁을 해 나갈 것이냐. 약간 비슷한 딜레마 양상이 좀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만에도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특징,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금융주들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좀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이요. 이거는 오늘자 기준의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수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그대로 있는 느낌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도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한 마켓이라고 또 분류가 됩니다. 일단 신흥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미국 시장과는 달리 일단 어떤 돈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된 돈 안에서 일단 계속 무한정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순환매 장세라고 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좀 바뀌면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올라가다가 이제 오르지 않은 것들이 키 맞추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 키 맞춤이 끝나면 그때 다시 원래 처음 이제 주도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이래서 약간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마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그 움직임도 예전에 이제 지금 조바원이라고 해서 이제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조선, 방산주, 원자력, 약간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르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결국은 제약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원래 못 올랐던 반도체가 다시 오르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약간 상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약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 올랐다라고는 좀 평가하기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는 이제 리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특히 이제 최근 중국이 약간 리튬 가격 조절을 위해서 좀 공급을 좀 줄여가지고 리튬 가격이 좀 오르는 상태인데, 그거에 따라 이제 2차 전지주는 잠깐 오른 느낌이어서 뭐 주도주가 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느낌이어서 거긴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도 기관과 외인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순환매가 일어날 때도 약간 문제인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오를 때 확 오르고 다시 멈췄다가 다른 거 올랐다가 또 확 오르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보통 빨리 오르는 거에 좀 쫓아가는 느낌으로만 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고점 좀 올라갈 때 사고 결국에 또 고점에 물리고, 또 다른 거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또 팔면 손절하게 되고, 또 다른 거 올라갈 때 또 쫓아가서 사면 자꾸 고점 매수를 반복하고, 약간 좀 수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그냥 미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순서가 돼서 올랐을 때 그때 수익을 노리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방식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이런 특징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약간은 고르기처럼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평가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번처럼 이제 그래서 마지막 또 넘어가시면 이제 오늘의 그 뭐야 환경 컨설턴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 리포트들이 있는지 한 세 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몇 개 보면 확실히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것 중 하나가 내용 중 하나가 그 SK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죠. SK 하이닉스가 잠깐 폭락한 적이 있는데 그 골드만 삭스에서 네, 하나 리포트를 하나 냈죠. 그 HBM 시장이 앞으로 좀 시장 경제가 심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다른 이제 참가자들에 의해서 실적 리스크 및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좀 투자 매수에서 중립으로 좀 의견을 하향하면서 좀 많은 쇼크가 있었는데 좀 그에 연동해서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올랐다가 이제 HBM 시장 아니면 HBM 이후에 이제 기술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너무 저평가됐던 구간에서 좀 더 벗어나서 약간 이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주시면 네, 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뭐 있고 어, 다음이요. 네, 뭐 이제
보면 중간에도 뭐 존앤 존스와 노바티스의 실적 발표해서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또는 이제 알트호전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좀 약간 주목받는 면도 좀 있고요. 제약에서.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라던가 기존의 이제 원전 중과 엮여서 앞으로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질문, 좀 짧게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네, 마지막에 보고서를 보실 때, 그 뷰가, 네. 이 보고서를 다 상세하게 읽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이 보고서를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좀 저도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읽어볼 수 있는 여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때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기업이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일치하는 보고서가 있으면 좀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물론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라던가 산업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일치하는 이제 내용의 주제 보고서가 올라온다면, 물론 그런 건 또 보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뭐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산업, 중국 관리와 뭐 업황 바닥 기대감이 무리초. 이게 아마 2차 전지, 리튬 전지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보시면. 음. 그래서 이거 제가 클릭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그 현재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전지의 주가가 바닥에서 뭔가 좀 올랐다. 이게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주제에 일치하는 레포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읽어볼 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취사 선택해서 좀 읽어보면 저는 일단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 섹터 뭐 선정에 있어서 이제 예를 네, 들면 이렇게 관심이 안 받는 섹터가 갑자기 보고서가 나왔다. A라는 섹터에. 네. 그러면 이 섹터가 이제 좀 관심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섹터를 더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좀 뭐 살펴보시는지 투자에 있어서 뭐 그렇게 이게 이제, 네. 예. 이게 저는 일단 물론 이제 보고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랑 뭔가 약간 억지스럽게 좀 나온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약간 납-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생뚱맞은 보고서라면 좀 뭔가 확실히 비판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굳이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물론 이제 간단히만 읽어볼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좀 버릴 건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정도는 좀 뭔가 취사 선택을 좀 약간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혹시 다른 결로 이제 제공 출처가 이제 뭐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네. 반도체가 갑자기 섹터가 좀 주목을 받는다 이러면 여러 증권사들이 모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바로 좀 내게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음, 증권사 직원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안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PB의 어떤 종사분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다른 증권사 리포트 다 같이 참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뭐 보고서라던가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한 거를 다 참고해서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잘 몰라서 이게 딱히 어떤 코멘트를 정확하게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주식을 매매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ETF 중에 이제 배당을 좀 주는 것 위주로 이제 코인의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코니라던가, 그리고 그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에 직접 투자는 않지만, 그 MSTI라고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를 추종하게 해서 하는 커버드 콜 ETF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MSII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와
그 MSTY의 중간 성격, 즉 본주를 50% 이상 추종하면서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50% 합친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좀 더 안정감 있게 움직이지만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는 약간 그런 성격의 이제 새로운 ETF도 나와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MSII라던가 MSTY 투자하고 있고 뭐 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커버드 콜이지만 거기도 투자하고 있고 약간 간접적으로 그 배당을 좀 수익을 노리는 식으로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부터 그 지금 말씀하신 ETF 상품을 매수하신 거예요? 아마 제가 최소한 매수한 지 6개월부터 3개월 사이 아마 뭐 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나서 좀 더 예, 관심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더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네. 보시기에는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저는 그냥 좀 네. 관망의 시점으로 보시는지 좀 그게 마지막으로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만약 장기 투자라시면 지금 언제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기 투자나 뭐 이제 좀 스윙 노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 고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때 좀 당연히 그 돈이 묶일 수 있는 염려가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솔직히 좀 조심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한번 나오고 이 인터넷이 이 세상에 어떤 파급 역할을 일으키는지 그걸 알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예를 들면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뭐 최근 2009년 9년 정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약간 핀테크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파급형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래도 우리가 만약 선제적으로 그때 그거에 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애플에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초창기에 뭐 그 카카오에 바로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초창기에 네이버에 투자했다면 그 뒤에 이제 뭐 꼭 장기를 아주 길게 보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어떤 그 웨이브의 그가 이미 존재하죠, 앞에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발달되는 그 시장은 당연히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정확한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상당한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그러면 작별 인사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